자, 이번에는 내 세상에 수박 주스가 나왔어요. 이게 여름엔 수박 주스의 계절입니다. 네. 자, 땡모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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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는 그냥 땡모반입니다. 땡이 그냥 뭐 말할 수 없어서 땡 이런 걸 했더니 네. 예. 자, 플레이버의 100% 수박 주스 땡모반. 땡모반. 네, 수박을 갈라 만든 진짜 맛있어. 생과일 주스를 의미합니다. 100% 국내산 수박으로만 만든 땡모반. 색이 오. 김용민닷컴이 압도적 최저가에 판매하고 있습니다. 자, 물이나 설탕 들어갈 것 같죠? 수박 향만 들어간 것 같죠? 아닙니다. 100% 수박으로만 만들었어요. 맞네요. 물, 설탕 이런 거 전혀 들어가지 않았습니다. 설탕 없이도 네, 평균 11브릭스 이상의 강력한 당도가 맛있다. 나옵니다. 진짜 네, 수박이네요, 이거. 그렇습니다. 동남아 수박이나 중국산 수박 쓸 것 같죠? 아닙니다. 100% 국내산 수박. 네. 게다가 대한민국 식품의약품안전처로부터 해썹 인증도 받았습니다. 이 여름철에 음식은 위생이 제일 중요하지 않습니까? 여름 식품을 쇼핑할 때는 해썹 인증을 받은 제품인지 반드시 확인하시기 바라겠습니다. 자, 여름에는요 수박이 최고지만은 무거운 수박 사오기 힘들고 일일이 잘라서 보관하기도 번거롭고 남은 수박을 처리하기 곤란할 때도 많습니다. 그래서 요즘에 보니까 슈퍼나 이런 데서 수박을 아예 잘라가지고 그렇게 어떤 용기에다 넣어서 배달하는 경우도 있더라고요. 네, 자, 사실 수박은 사서 쪼개서 쉽지 않습니다. 여름철 음식물 쓰레기 중에 수박은 냄새도 변하고 부피도 커서 부담스럽습니다. 자, 수박 껍질 정말 힘들어요 처리하기. 네, 그래서 너무 처리하기 힘들어서 저 그냥 먹습니다. 먹을 수는 있어요, 맞아요. 먹어요. 네. 생각보다 맛있어요. 네, 그 음식물 쓰레기를 최소화하기 위해서 예, 먹습니다. 이렇게 맨 겉에 껍데기만 살짝 잘라내고 안에 이렇게 채를 써서 먹으면요, 꽤 맛있어요. 네, 웃겨보려고 한 건데. 진짜 먹는다니까. 하지 마시고 네, 이게 더 맛있어요. 개그를 주워 먹어. 사람이 없어 보여. 땡 모반이라 그래가지고 나는 한 땡 검사 이런 거 할 때 그 땡인 줄 알았어. 그랬더니 이게 진짜 땡 모반이네요. 한땡 검사의 모반. 한동 땡 검사. 한땡 검사의 모반. 네. 모반이 너무 심각합니다. 모반. 자, 플레이버의 100% 수박 주스 땡모반 만나보시기 바랍니다. 먹기 편한 튜브 용기에 소분돼 있기 때문에 냉동실에 보관한 후에 더울 때 하나씩 빼드시면 되겠습니다. 자, 수박 주스 땡모반 요 200ml인데 15개 36,500원. 너무 좋다. 20개 46,100원인데 추가 증정 한 팩. 네. 30개 66,100원인데 추가 증정 2팩. 네, 모든 구성이 이미 압도적 최저가지만 가성비가 좋은 20개 혹은 30개 세트를 추천합니다. 남길 것을 염려하지 마세요. 김용민닷컴에서 사가지고 남긴 경우는 거의 없습니다. 너무 맛있어. 네, 자, 오늘부터 20개들이 이상은 추가 증정 이벤트도 진행하고 있습니다. 자, 땡모반의 플레이버 수박 주스 여러분 많이 사랑해 주시고요. 자매품. 네. 첨가물이 1도 없는 홍시 스무디. 네. 당분도 없고 방부제도 없습니다. 심지어 물도 첨가되지 않았어요. 농축액 그딴 거 사용하지 않습니다. 오직 100% 상주 홍시로만 만든 네, 김용민닷컴에서 반응이 아주 뜨겁습니다. 플레이버의 100% 수박 주스 땡모반과 100% 홍시 스무디 김용민닷컴에서 압도적 최저가에 만나주시기 바라겠습니다. 고맙습니다. 너무 맛있어요. 이거 색깔부터. 그래요. 이게 이제 사실 겨울철이나 늦가을에 이제 뭐 이런 홍시를 먹지 않습니까? 여름에도 맛보시기 바랍니다. 진짜 홍시네요. 진짜 홍시. 진짜 홍시네요. 완전 리얼. 그래요. 모양새가 홍시 모양은 아니지만 입에 들어가는 순간 홍시가 돼버렸어요. 입에 저기 옛날에 보면 이제 홍시를 이렇게 오랫동안 놔뒀다가 겨울에 이렇게 숟가락으로 파먹잖아요. 맞아요. 딱 그 맛이에요. 와, 이거 진짜 수박이네 이거야말로. 수박. 100% 수박이에요, 정말. 이거 진짜 맛있어. 근데 이거 여름에. 수박 주스도 그렇고 이 홍시 스무디도 그렇고 진짜 기술이다, 다른 게 기술. 하나도 안 들어갔네. 근데 이게 특히 수박 같은 경우는 이게 첨가물 없이 그대로 맛을 보존하는 게 되게 힘들다 그러더라고요. 기술이네요. 기술이네요. 엄청난 기술. 여러분 수박 대신 요거 드셔도 되겠다. 맞아요. 수박 대신 먹는 게 나은 것 같아.
수박은 너무 번거로운데 그리고 되게 솔직히 손님 왔을 때 어떤 주스 내놓는 것보다 고급스럽고 그렇지. 야 진짜 이거 딱 대접받으면은 야, 이 집은 와 이렇게 나에게 특별한 대접을 해주지? 이런 느낌 받을 것 같아. 네, 그래요. 땡모반. 네, 살짝 얼려가지고 슬러시로 먹으면 진짜 맛있을 것 글쎄 같아요. 말이에요. 우리 이제 수 변호사님도 그 수박을 사서 잘라가지고 드신 적 있어요? 아 수박 먹고 싶다 해가지고. 네, 뭐 그런 적이 있습니다. 그 무거운 거를 들고. 근데 요즘에는 이제 반토막, 4분의 1 토막 아, 이렇게 그래요. 많이 요즘엔 또 팔더라고요. 그렇게도 팔아요. 네. 예. 저희 집은 이제 저희 아들이 많이 먹어가지고요. 한 덩어리를 사오는데 네. 이게 저희 집은 이제 잘라 먹는 게 너무 귀찮으니까 파 먹습니다. 그래서 분명히 집에 이제 가면 이제 반토막으로 잘라서 냉장고에 넣어놨는데 오늘 보면 이렇게 이렇게 숟가락 자국이 나 있어요. 아이고, 예. 저는 수박 솔직히 말해서 귀찮고 무거워서 안 사 그러니까, 먹거든요. 귀찮잖아요, 이렇게. 근데 이거 진짜 맛있어요. 특히 저 혼자 사시는 분들은 오, 맞아. 수박을 사가지고 먹기 쉽지 않아. 그리고 과일은 먹고 싶은데 그렇지. 그렇죠. 까는 것도 귀찮고 쓰레기도 귀찮고 칼도 쓰기 싫어. 네. 그러니까 야, 수박 이거다, 같은 이거. 경우는 혼자 사는 이거. 사람은 참 사 먹기 힘들어요. 네. 귀찮기도 하고. 비타민을 정말 자연의 비타민 섭취를 해야 되는데 모든 게 귀찮을 때 야 이렇게 정말 요거도, 자연의 네. 비타민. 드실 건 근데- 드셔야 돼. 예. 네. 자연의 비타민. 하나도 없나? 대박이네요. 하나도 맛있네. 없어요? 여기 있습니다. 아 맛있네요. 아 맛있어요. 아, 진짜 너무 맛있어. 아까 전에 수박을 네. 너무 커서 못 사 먹는다고 얘기를 했어야 되는데 네. 이미 내뱉었기 이제 때문에 알겠어 어떻게 하는지. 사실대로 얘기하죠 이제. 네. 왜요 우리 신뢰를 주는 후 변호사님. 네. 사실대로 우리는 항상 변호사님 사실만 얘기합시다. 진실에 사실만. 입각해서 네. 우리는. 그래요. 아무리 증거가 없다 하더라도 사실만 얘기하자고. 그 저기 사실만. 자꾸 그 상황에 따라서 말 바꾸면요 이제 검사 같아서 안 돼요. 그 변호사 그 김재련 변호사 예, 예. 그 저는 이제 아무리 그 피해자에 대한 2차 가해를 가하지 않는 게 정말 너무 중요한 일인데 그 얘기로 넘어왔습니다. 지금. 변호사에 대한 공격이 2차 가해다라고 하는 거는 그거는 조금 너무 나간 주장이 아닌가 이런 생각은 들더라고요. 아 당연히 고소인 저 피해 호소인은 보호받아야죠. 보호를 해야죠. 그럼요. 당연히 보호해야 하고 아직 뭐 진상이 규명되지 않았으니 그분의 말씀에 무게를 두고 또 사안의 진실을 파헤쳐 나가야 하는 것은 너무나 지당하고 당연한 말씀입니다. 야 TV조선 이 말도 넣어줘. 지금 한 말. 얘는 차포 다 떼고 차포 다 떼고 증거 내놔라. 이것만 지금 방송에서 내보냈습니다. 저도 그랬는데요. 진짜? 그래? 뭐 중고 내놓긴 내놔야지. 네, 고소인을 보호해야 한다 이런 얘기는 빼요. 아 이런 일부러. 얘기를 하셨는데. 네. 네. 오늘 TV조선에 그렇게 나왔습니다. 네. 근데 내가 변호사님들한테 여쭤보고 싶은 네. 게 김용민 TV 네. 결국 이제 뭐 제가 네. 수익의 일부를 제작비로 내놓고 네. 만드는 건데 멋대로 퍼다 나르는 거 아무리 보도 영상이라고 하지만 뭐 그건 내지 말라고 할 수는 없는 거고 출연료를 받을 방법이 없으니까 TV조선으로부터 아니 음악도 말이죠 5초 10초 내도 저작권료 받습니다. 그렇죠. 그렇죠. 예. 그 방법이 없으니까 돈 주고 써라 뭐 이거. 그렇지. 야, 하려면 돈 주고 써. 야, 내가 무슨 기자회견했냐? 요도 딱 잘라졌습니다. 이것도. 보도 영상도 말이죠. 네. 그 기자회견이나 이런 장면을 갖고 쓰는 거야. 누가 뭐라고 합니까? 지들이 와가지고 촬영해가지고. 누가 뭐라고 그래? 근데 남이 만든 영상을 그대로 퍼다 쓰면서 보도 영상이니까 이건 저작권료 지불 안 해도 됩니다. 나는 헌법 소원을 내고 싶습니다. 예. 좀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그 저작권료가 네. 그 내 창작물이거든요. 내 창작물이지. 내 창작물을 마음대로 이용하라고 만든 게 아니거든요. 음악만 창작물이야? 네. 이렇게 내 생각과 내 네. 의사를 창조적으로 네. 표현한 거. 그리고 일부분만 띄워가지고 왜곡 보도하는 거잖아요. 네, 사실은 그게 네. 더 심각한 부분이고 예. 그거에 대해서는 분명히 가능성이 있을 것 같아요. 네, 알겠습니다. 헌법소원 하고 싶네요. 저도. 고민해보겠습니다. 고민해보겠습니다. 여기 변호사님들 두 분이나 계신데. 예, 한번 헌법소원 제가 하고 싶네요. 조금만 좀 검토를 요 해볼게요. 사안이 큰 사안 지나가면은 제가 네. 한번 적극적으로 모색해 볼 텐데, 자, 그 어제 그 2차 기자회견이 또 있었습니다. 네. 근데 제 1차 때는 성추행이라고 했다가 2차 때는 서울시장에 의한 성폭력이라고 했습니다. 네. 성추행이나 성폭력이나 이게 뭐 넓은 범주 안에서는 같은 말일 수도 있겠지만은 개념적 표현으로는 어떻습니까? 그게 같은가요? 다른가요? 아니 일단은 예. 저희는 그런 용어를 사실 쓰진 않아요. 저희는 성폭력이라는 자체를 잘 안 쓰고 안 이제 저희는 이제 법률 용어를 쓰죠. 네. 법전에 있는 용어로만 예. 그 쓰는데 이제 일반적으로 보도되는 기사의 내용상 성폭력이라고 하는 것과 성추행이라고 하는 것의 차이는 제가 이제 체감적으로 느끼는 거예요. 음. 근데 이 부분에서는 조금 그 부분은 네. 저기 네. 그
한국 기자협회 그 보도 지침이 있는데요. 예, 보도 준칙이라고 있는데요. 거기 보면은 성폭력 범죄라고 돼 있어요. 네. 여기 네. 보면 성폭력 범죄라고 하면은 여기에 이제 강제추행과 강간, 유사강간까지 포함하는 의미로 돼 있어요. 네. 그러니까 성폭력이라고 한다면은 일단 다 포함된다라고 보시는 게, 근데 넓은 의미로 그렇게 보이는 게 맞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소간의 오해의 소지가 있는데 약간 오해의 소지를 묵인하면서 약간 묵인방조한 게 아닌가라는 느낌은 좀 있기는 해요. 근데 그 표현 자체를 문제 삼기는 좀 아, 그래요? 예, 그렇습니다. 예. 아, 그 좀 다른 개념인 줄 알았는데 아니었군요. 예, 다른 건 아닙니다. 예. 예. 이제 제가 사실 그 문제와 관련해서는 제가 이제 성폭행, 성추행 요걸 가지고 그 구분 가지고 제가 사형수한테 소송을 당한 적이 있어가지고 아, 그래요? 그 부분과 관련해 가지고 제가 온갖 자료를 팍팍 긁어 모아가지고 법정에서 그 제가 변론을 한 적이 있어요. 예. 물론 변호사님이 같이 계셨긴 했지만은 예. 이제 변호사님은 옆에서 혼자 막 웃으시더라고요. 예. 생각보다 너무 잘한다고. 예. 그래서 그 차이는 없다. 예. 알겠습니다. 제가 앞선 방송에서 이거는 굉장히 중대한 의미 차이가 있는 거 아닌가라고 얘기했는데 그 정정을 해야 될 것 예, 같습니다. 그거는 예. 좀 되게 성폭력 범죄 또는 성폭력이라고 한다면 범주가 근데 큽니다. 어쨌든 뭐 포함되는 거죠. 변호인은 뭐 그럴 수 있다고 봐요. 의뢰인의 그 네, 입장에서 그렇죠. 그렇게 얘기할 수 있는데, 근데 이제 지금 이야기가 너무 좀 그 납득하기 힘든 침묵도 가해라고 하더니 변호인 비판도 가해다. 이게 심지어 뭐 조문도 가해다. 이거는 자살도 가해다. 이거는 정말 너무 나가시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제 이런 것들을 주장할 때는 네. 그 사실은 이건 여론전이라고 하는 거는 내 편을 보다 많이 늘리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여론전이라고 하는 게. 근데 지금 그 김재련 변호사는 안 믿어 이런 신앙이 없는 자요 회개할지어다 지금 이런 식으로 좀 나오고 있는 거 아닙니까? 이게 그 과연 온당한 태도인가? 그게 이 일을 크게 만든 그 장본인이라고 할 수 있는 사람이 김재련 변호사인 것 같아요. 예. 그러니까 박원순 시장의 발인 날이었던가요? 기자회견을 한 날이? 네. 예, 그때 기자회견을 했는데 그때 뭐라고 얘기를 했냐면 제 기억에는 다음 기자회견 때 확실하게 증거를 보여주겠다. 예. 근데 이렇게 얘기를 했거든요. 그래서 저희도 지난 방송 때 좀 차분하게 한번 기다려보자. 네. 이렇게 너무 예단하지 말고 네. 그랬는데 지금 또 증거를 안 내면서 증거를 내라고 하는 거는 2차 가해다. 이렇게 또 얘기를 하고 있어서 좀 앞뒤가 안 맞는 것 같기는 해요. 아니 혹시 실제로 그 성폭력이 있었어요. 그런데 근데 사정상 네. 이걸 공개할 수가 없는 네. 상황이 있다면, 그러니까 김재련 변호사의 주장이 네. 맞는다고 했을 때 네. 지금 이 행동에서 추정할 수 있는 그 어떤 이유가 있을까요? 그러니까 지금 증거를 내지 못하는 이유. 일단은 처음 기자회견 때부터 이 사실을 이제 어떤 뭐 적극적인 증거에 의해서 피해자를 밝히고자 했던 의도로 기자회견을 했던 게 아니라고 느껴졌어요. 그러니까 아예 처음부터 그러니까 이분이 피해자임에 대한 공감을 사려는 게 아니라 이렇게 말씀드려서 좀 죄송하지만 그 김재련 변호사님을 공격하는 것이 아니고 그냥 지금 기자회견에 임하시는 모습과 그 1차, 2차로 나누어지는 모습과 이런 일련의 이런 모습을 보면은 어쨌든 이 피해자 보호라든지 이 사건에 대한 진상 규명보다는 굉장히 의문투성이 그리고 이 피해자의 진실한 의도를 갖고 대변하시는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드는 거예요. 그러니까 피해자가 이렇게 해주세요라고 한 게 아니라 피해자한테 어떤지 신경을 한번 써보세요라고 한 다음에 이제 받으면은 이제 그거를 발표하고 또 받으면은 발표하는 식인데 이거는 어디까지나 피해자가 이렇게 이런 방식을 의도했다기보다는 약간 이렇게 기획되는 어떤 기획되는 단계가 아닌가. 그리고 이 과정을 통해서 얻어내고자 하는 것이
그 정말 그 피해자에 대한 보호인지 그게 아닌 것 같다는 거예요. 그 피해자를 보호하기 위한 일련의 행위가 아니다. 네. 오히려 그 발인날 그 기자회견을 함으로써 피해자가 이 정도도 하루를 못 기다려주느냐라는 오히려 그런 원성을 듣게 됐잖아요. 네. 그러니까 이건 피해자가 원했던 바가 아닐 거예요. 네. 우리는 피해자의 진실한 의도는 모르지만 그 피해자 이제 그 김영민 PD님도 말씀하시던 피해자는 보호해야 된다. 그 부분을 생략하고 네. 그 부분을 자꾸 생략하게 만드는 것 같아요. 이 지금 이 일련의 행동들이 그래서 진실하게 피해자를 보호하는 모습을 일관적으로 좀 보여라. 이걸 기자회견이라든지 아니면 언론이 자기 말에 따라서 휙휙 뭐 속보라든지 이런 것이 나오는 거를 보고 어떻게 보면은 지휘하는 지휘자 같은 느낌이에요. 알겠습니다. 지금 또 얘기 나온 게 그 김재련 변호사가 아직 고소도 안 한 상황에서 서울중앙지검에 네. 검사한테 연락해가지고 그쵸? 이 그 박원순 시장의 피의 사실을 얘기했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렇죠. 이게 그 변호사법 위반이다 그런 얘기가 있던데 맞습니까? 일반적이지 않죠. 변호사법 위반인지까지는 검토를 해봐야 되는데 보통은 정식으로 고소장을 제출을 하죠. 네. 어디든 뭐 예. 경찰이든 검찰이든. 근데 제가 기사에서 보기로는 고소장을 제출하기도 전에 먼저 뭐 중앙지검에 연락을 해서 면담을 신청을 했다고 네. 뭐 그런 얘기가 있더라고요. 예. 도대체 왜 그렇게 하려고 했는지 저는 그것도 조금 의문이 들어요. 그 고소장을 검사한테 네. 내고 그런 일은 조사를 거의 받을 때 그때 얘기를 해야 되는 거 아닌가? 그러니까 사실은 이분이 그 성폭력 범죄에 굉장히 유명하신 분이거든요. 김재련 네. 변호사가 굉장히 이쪽 분야에 특화되신 분이시라서 아무래도 이제 이 사건을 딱 이제 피해자랑 상담을 하고 나서 이 사건을 굉장히 중요하게 다뤄야겠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 사건을 뭐 그냥 일개, 그러니까 흔히 속칭 일개 경찰한테 가서 제출하면서 이 진술을 할 수는 없다. 이 사건에 대해서 엄청난 이렇게 보호라든지 좀 더 특별한 보호라든지 특별한 어떤 그런 절차를 거치고 싶다라는 생각이 들었던 게 아닐까. 그래서 자신이 이제 직접 얘기를 하면은 아마 들어줄 거다라고 얘기를 해서 면담 신청을 했는데 그 피해자가 누구냐 그걸 얘기를 해야 되지 않겠냐라고 해서 얘기를 하니까 이제 그 면담이 이루어지지 않아서 다시 그러니까 제가 볼 경찰로 간 때는 건데 검찰의 대응이 사실 올해 정상이었어요. 아 맞아요. 예. 그런 일단 면담을 하시든가 어쨌든 하시든가 그 고소장부터 접수를 하시고 그 다음에 저랑 면담하시죠라고 하는 게 정상이거든요. 아니 근데 그걸 모를 리 없을 거 아니에요. 어? 그렇잖아요. 그 김재련 변호사가 그쵸? 그 절차를 몰랐을 리 없을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이게 자신이 이쪽에 어떤 영향력 이 정도를 내가 보여주는 그래서 피해자한테 이렇게 해서 어떻게 보면은 이게 정말 그렇게 전화를 해서 면담을 하고 이러는 것이 피해자를 보호하는 것인지 아니면은 참 그러니까 이게 참 알 수가 없는 거예요. 이분이 지금 정말 피해자를 진심으로 보호하고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차라리 제가 볼 때는 오히려 이렇게 정상적인 절차를 통해서 이렇게 처리하는 게 피해자를 더 보호하는 것인데 약간 보면은 어떻게든 편법이라고 해야 되나 하여튼 쉽게 말해서 그 급행 처리 예. 처리를 하는 것 할 수 있다라는 능력을 과시하려고 하는 것 같아서 별로 그렇게 편하지 않았어요. 특히 만약에 경찰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사례가 있어요. 그러니까 그 사전에 협의가 되면은 조금 일찍 네. 앞당겨서 할 수도 있고 바로 그 배당을 해줄 수도 있고 하는데 일단 검찰에서는 그렇게 하는 게 옛날에는 몰라도 지금은 점점 안 되는 방향으로 가고 있거든요. 그리고 안 되는 게 정상이고요. 네. 근데 그거를 굳이 그렇게 하려고 하고 자기 뜻대로 안 되니까 접수처를 바꾸고 근데 그 과정도 숨기고 있다가 오히려 지금 뻥 터뜨리면서 마치 그 검찰에서 이 자료를 유출한 것처럼 하고 있는데 지금 나온 거 보니까 오히려 그쪽에 그 고소인 가족 주변에서 네, 그랬더라고요. 목사님한테. 정보가 나온 것 같고 이런 부분을 보면은 사실 좀 그렇습니다. 그리고 저는 뭐 또 제 영상 잘라서 쓸지는 모르겠습니다만 꼭 얘기하고 싶은 것이 그 변호인 경과 보고라고 이제 김재련 변호사가 배포한 자료가 있는데요. 여기 보면 증거 관련해서 피해자 핸드폰 포렌식, 그다음에 텔레그램 문자, 사진 보여준 친구, 동료로부터 사실 확인, 피해 호소, 알고 지내던 기자, 친한 친구, 동료 공무원, 비서관 이렇게 돼 있어요. 자, 텔레그램 문자와 사진을 보여준 친구, 동료로부터 관련 사실을 확인했다.
텔레그램 문자와 사진이 있으면 동료하고 친구한테 왜 확인을 합니까? 남아있지 않다는 얘기인 거죠. 받았던 당시에 뭐 이게 뭔가를 보여줬던 그런 게 있다라는 얘기를 하고 싶은 것 같았는데. 예, 그러니까 이제 뭐 이게 뭐 촬영을 했다든지 네. 뭐 객관적인 증거로서 남은 게 없으니 주변에 본 사람이 있었다. 그러니까 그게 뭐 실제로 있었는지 없었는지는 일단 그건 조차하더라도 지금 현재 보유하고 있지는 않다. 그리고 계속 그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 대해서 압수수색 영장을 받으려고 계속 시도를 하고 있는 게 물론 경찰에서 하고 있습니다만 그런 시도의 배경에는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 혹시 그런 게 남아 있지 않을까? 그거를 찾으려고 하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달리 말하자면은 증거는 현재 없다라고 볼 수도 있는 것 같아요. 증거가 없다? 현재로서는 호호. 저는 그렇게 예측밖에 안 됩니다. 아니 증거가 있다고 했잖아요. 김재련 변호사가. 그러니까 있다면은 네. 친구나 동료로부터 그 문자와 사진을 봤다라는 거를 진술을 받을 이유가 없어요. 없으니까 그때 보기는 봤었니? 어떤 내용이었니? 라고 물어보고 확인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사진과 문자가 그 당시에는 존재했는데 썼는지는 모르겠으나 그거와는 별개로 지금 현재는 존재하지 않는다. 야 증거가 없다면 이거 정말. 근데 그래서 그 증거가 혹시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 남아 있지 않겠느냐라고 해서 지금 찾고 있는 것 같아요. 그 가능성이 이제 뭐 증거가 원래 없다는 것이 아니라 현재 이 고소인이 가지고 그러니까요. 있지는 않다. 예. 이렇게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뭐 아닐 수도 있죠. 물론 아닐 수 있지만 제 추론으로는 그렇습니다. 근데 그 부분을 제가 계속해서 의심이 드는 부분이 있어요. 그리고 왜냐하면 이런 얘기를 말씀을 드린 이유가 뭐냐면 비서잖아요. 비서의 경우에 보통 어떻게 하냐면 핸드폰을 자기가 개인으로 갖고 있는 핸드폰이 있고 그다음에 공용 핸드폰을 하나 더 줍니다. 그렇지. 예. 그리고 비서직을 관둘 때는 공용 핸드폰을 반납하고 자기 핸드폰은 새 핸드폰으로 교체를 받아서 가요. 대부분 그렇게 합니다. 네. 그렇게 된다면 뭐냐면은 적어도 이 새로 받아오는 핸드폰에는 과거 것이 남아있지 없겠네요. 않을 수 있는 네. 거죠. 아니 그렇지 않겠습니까? 만약에 김용민 씨께서 네. 국회의원이 지난번에 되셨다 그래가지고 이제 그 비서관이나 보좌관들이 있다. 근데 보좌관이 이제 퇴직을 하게 됐다. 네. 그러면은 어떻게 하시겠어요? 야, 저 공용폰은 내놓고 네 핸드폰은 내가 새 걸로 바꿔줄게. 새 걸로 가져가. 그래. 옛날 폰은 날 줘. 이렇게 하지 않겠습니까? 근데 그 얘기는 처음 들어서 저는 사실은 몰랐는데 그게 이제 사실이면은 그런 얘기를 하겠죠. 아무래도 이제 비밀이 많은 사람이라서 근데 핸드폰을 교체해줬다라든지. 이번에 박원순 시장 그 글쎄, 번호가 풀렸다는. 네. 제가 받은 게 이거예요. 예. 아니 근데 요 지금 말씀하시는 게 있잖아요. 요 내용이 이제 보도가 됐잖아요. 어느 정도는. 네. 요 부분인데. 그래서 이거 증거 관련해서 예. 그렇죠. 요 부분도 다 이제 보도가 됐는데 이렇게 해서 이제 알고 지낸 사람들한테 얘기를 했다. 이제 예. 그렇게 저희도 이제 그렇게는 봤는데 그렇다면은 제시할 수 있는 직접 증거는 아직까지 제시된 바가 없으니 기다렸죠. 거기까지밖에 안 됐으니까. 네. 네. 그래서 그래서 아무래도- 뭐 사실은 저 거기서 이제 박원순 시장의 핸드폰에서 뭔가가 나올 수는 있어요. 그래서 이제 거기에서 이제 증거를 가지고 해야 되는데 만약에 거기에서 적절한 증거가 안 나온다면은 이 얘기는 또 끝없는 진실 공방으로 갈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근데 깔끔하게 예. 깔끔하게 진실을 입증할 수 있는 증거를 그리고 만약에 내는 이런 게, 상태면은 예. 사실은 기자회견을 안 하는 게 맞죠. 네, 그쵸. 그게 문제인 거예요. 그렇기도 하고 제일 처음에 뭐 이거 유출 관련해서 경찰이 조사를 받고 그 당일날 이제 경찰 고소장을 접수하고 당일날 새벽까지 우리가 되게 의문을 가졌던 부분도 있었잖아요. 어떻게 저 고소장 접수하자마자 당일날 새벽까지 조사를 받냐. 받고 나왔더니만 이렇게 됐다라고 해서 그 과정 속에 그러니까 고소장을 접수하고 박원순 시장이 실종됐을 때까지 어떠한 자 이제 그 피해자 쪽에서는 어떠한 그 유출 없었다라고 이 얘기죠. 전혀 절대 있을 수가 없다라는 아예 있을 수가 없는 우리는 경찰한테 바로 갔고 경찰한테 간 다음에 다음 날이다 바로 그리고 새벽에 왔는데 우리가 어떻게 어디다가 유출을 하느냐 굉장히 강하게 말했어요. 그리고 경찰에서 유출했을 것이다라고 강하게 얘기했고 경찰이 보고한 것에 대해서 청와대가 너네가 했다, 그러면 뭐 이런. 피의 사실에 대해서 보고한 것이 아니냐 이런 엄청난 반격이 들어오고 했을 때
그 2차 기자, 저 깜짝 놀랐어요. 2차 기자회견에서 검찰에 면담을 요청했는데 검찰에서 면담을 거절한 것이 굉장히 부당한 사실인 것처럼 얘기를 하는데 아니 지금 김 변호사는 왜 이러는 거예요 도대체? 그 정말 이유를 이걸 모르겠어. 그만하셔도 될 것 같아요. 아니 왜 이러는지 난 좀 그 이유를 좀 알고 싶어요. 근데 저는 이 지금과 같은 형태는 네. 오히려 이 고소인을 불편하게 하는 상황일 수도 있고 고소인에 대해서 의심하지 마라. 의심하는 것도 2차 가해라고 하지만 그 의심을 더 부풀리는 그러니까요. 행동이거든요. 변호인으로서는 특히 더군다나 이런 성범죄와 관련해서 꾸준히 이렇게 활동을 해오신 분으로서는 정말 이해하기 힘든 네. 그런 행보입니다. 맞아요. 그러니까 이제 고소인께서도 한번 좀 생각을 해보셔야 할 게 김재련 변호사가 자신을 지금 변론하고 있는가. 처음에는 막 대차게 나오니까 아, 이 사람 참 변론 전략이 아주 익사이팅하구나라고 생각했을지 모르겠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점점 고소인의 입지가 좁아지는 양상으로 가고 있는데 이 변론 전략이 과연 유효한 것인지 한번 좀 따져봤으면 좋겠고 네. 그래서 저는 사실은 저 고소인의 어머니를 통해 목사님을 통해 세상에 알려졌다 이 부분도 이게 상식적으로 납득이 되는 것인가 싶기도 하고요. 그러니까 그렇게 해서 알려졌다면 그렇게 해서 이렇게 순식간에 뭐 SNS를 통해서 번질 정도였다면 그 전에도 얼마든지 번져 나갔을 수는 있다고 봐요. 그러니까 지금 현재 보면은 그 젠더 특보라는 분이 그 범인으로 지목이 돼가지고 거의 뭐 그 소위 말 조리돌림을 당하는 그런 상황이 됐는데 지금 결과적으로 보면은 그분이 뭐 경찰로부터 뽑아낸 것도 아니고 검찰로부터 뽑아낸 것도 아니고 서울시에 누군가 뽑아준 것도 아니고 결국에는 보면은 여성 단체이거나 아니면 피해자 중심에서 부근에서 흘러나올 가능성이 현재로는 제일 커졌거든요. 그렇게 되면은 젠더 특보가 그런 정보를 얻었을 때 혹시 잘못하신 거 있으세요? 라고 물어보는 건 당연한 거거든요. 근데 그 사람 마치 지금 죄인 취급을 하고 있고 마치 성범죄 공범인 것처럼 몰아가고 있는데 이거는 정말 글쎄 저는 김재련 변호사도 문제지만 지금 언론이 더 문제인 것 같아요. 예, 언론의 행동감이 보면은 광기에 가득 차 있는 것 같아요. 뭐 어디 하나 하나 재물거리 하나 걸려라. 그러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광기가 지금 제일 심각한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누구 하나 뭐 그런 재물 하나 던져주면은 진짜 하이에나처럼 덤벼들고 있는 것 같다는 생각밖에 안 들거든요. 누구 하나가 그런 재물 하나 던져주기를 꼬투리 하나 던져주기를 기다리고 노려보고 있는 것 같아요. 언론의 광기가 심각한 겁니다. 이게 전 언론의 광기라고밖에 생각이 안 들어요. 네. 인공지능 로봇이 사람의 일자리를 대신할 것이라는 예측이 나오고 있습니다. 와, 이런 미래에 사람은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경기도는 생각합니다. 세상이 바뀌어도 사람은 먹고, 자고, 일하고, 놀고, 사람답게 살아야죠. 이것이 기본소득이 필요한 이유. 기술이 앞서간다고 사람이 잊혀지면 안 되니까. 사람을 사람답게. 기본소득. 지금 많은 분들이 이 인터넷에서 커뮤니티에서 여러 가지를 좀 의문으로 표하고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서울시청 비서실에서는 2년 정도 일을 했는데 2년 정도에 성추행 기간이 4년이었다? 네. 예, 이게 좀 시점상 맞지 않지 않느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데 고소인 측 주장에서 뭐냐면요. 그 고소인 측 주장을 그대로 하면은 그 박원순 시장이 이제 그 비서실에서 나오고 난 다음에도 계속 속옷 사진 같은 걸 보냈다. 그래서 성추행 기간이 4년이다라고 주장을 해요. 근데 지금까지 이제 SNS에 돌았던 고소장이 알고 보니까 1차 진술서였다고 네. 하는데 그 1차 진술서의 내용이나 그다음에 뭐 SNS로 보낸 텔레그램으로 보낸 사진, 속옷 사진 같은 경우에는 그게 정말 특정 부위, 민감한 특정 부위가 아닌 다음에는 성희롱이거나 그게 아니면 좀 부적절한 행위 또는 뭐 갑질, 불편한 어떤 행동일 수는 네. 불쾌하게 하는 행동일 수는 있으나 그것이 정말
범죄라고 볼 수 있느냐라는 의구심이 좀 들어요. 그러니까 자신의 피해 사실을 조금 부풀리고 있는 부분도 있거든요. 사실 성범죄 같은 경우에서 이 변호인들이나 진술 조력인들 같은 경우에는 냉정하게 딱 잘라서 얘기를 하고 이게 확실하게 범죄가 됩니다. 그리고 이 밖에 소소한 게 너무 많은데 이 부분에 대해서는 저희가 생략하겠습니다. 어떤 성범죄가 이제 폭행이나 협박에 들어가는 어떤 그런 중대한 뭐 강간죄나 이런 거의 경우에는 뭐 어떤 뭐 여지 없이 그거는 뭐 이제 논외로 그렇죠. 그건 논외로 하고요. 이제 성희롱이나 성추행 같은 경우에는 되게 그 민감한 그 선이 있어요. 사실은 그게 성적 수치심이라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이 사람이 어디 뭐 나한테 뭐 손을 댔는데 이게 나에게 성적 수치심을 불러오느냐 이거랑 나에게 불쾌감을 주느냐 이걸 날 너무 짜증나게 하느냐 이거랑은 좀 다른 다르죠. 개념이에요. 네. 그래서 저는 성범죄 사건에서 무죄를 다퉈본 적은 두 번 있는데 한 번은 무죄 다투다가 이제 골로 간 사건. 그 뒤로는 정말 변론 방향을 그분께는 아무튼 같이 저 혼자 한 건 아니고 저희 변호사 로펌에서 같이 한 거고 한 번은 뭐였냐면 성추행 사건이었는데 어떤 행위가 있었는데 이거는 성적 수치심이 아니라 그냥 불쾌감 정도에 불과한 것이다. 그래서 그거는 이제 불기소 처분을 받은 적이 한 번이 있어요. 그래서 굉장히 좀 예민한 문제이긴 해요. 우리가 알고 있는 박원순 시장의 런닝셔츠 차림 같은 경우 속옷 사진이긴 하죠. 근데 그 사진을 자꾸 보내면 정말 짜증날 것 같기는 해요. 열받을 것 같아. 자꾸 더군다나 이제 내가 이런 게 싫어가지고 나왔는데 또 보내. 아이씨 이럴 것 같긴 해요. 근데 그거는 사람마다 또 달라요. 예. 그렇기 때문에 전후 사정이나 이런 관계를 잘 살펴봐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무조건 그 런닝셔츠 사진을 보냈다고 해서 그게 뭐 성추행이다. 이렇게 볼 수는 조금 보기는 어려운 거죠. 그러니까 그리고 이제 만약에 그게 이제 배우자가 있다든지 남자친구가 있을 때 그런 거 보면은 이거는 전혀 다른 문제가 또 될 수가 그럴 있다고 수가 보거든요. 있죠. 그러니까 이거는 좀 면밀하게 봐야 돼요. 그래서 사진을 정말 어떤 사진을 보냈는지 그 전후에 어떤 내용이 어떤 있었는지 맥락이었는지, 어떤 맥락이었는지 예. 이런 걸 좀 이걸 좀 그게 중요한 거예요. 판단을 할 필요가 있는데 네. 그래서 증거를 좀 갖고 오라고 얘기를 하는데 증거는 안 가져오고 있으니까 그러니까 그러고 자꾸 그러면서 박원순 시장 나쁜 놈 이렇게 몰아가니까 짜증나는 상황인 거죠. 이게 그래 정상적인 상황은 아니고 이렇게 하면 할수록 한쪽에서는 아니 증거도 안 가지고 자꾸 이렇게 나쁜 놈으로 몰아세요? 이거 너무한 거 아니야? 박원순이 어떤 사람이었는데 이런 식으로 또 반발을 일으킬 수밖에 그러니까 내가 없거든요. 얘기했던 그 가장 우려했던 상황 이게 어떤 팩트를 가리지 못하고 신념간의 대결로 흐르는 상황. 이건 정말 잘못된 겁니다. 이거는 큰일 날 일이에요. 그거는 무엇보다도 고소인을 다치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건 되게 공허한 거잖아요. 예. 정말 어떤 사실관계는 서로 근거 확인- 없이 떠들어봐야 이게 무슨 소용이 있어 그게. 맞아요. 예. 아니 근데 그 휴대전화 그 비밀번호를 풀었다고 하는데 네. 비서분이 그렇게 비밀번호를 알 수가 있나요? 알 수는 있을 거예요. 알 수 있죠. 알 수 있다고 업무상 보고요. 핸드폰이면 뭐. 알겠습니다. 근데 그게 그 휴대전화에서 말하자면 지금 보고 있는 게 성추행 여부를 따지는 근거로 활용할 수 있습니까? 아니면 이게 아니죠. 지금 그렇게 할 수는 없죠. 만약에 그 근거가 있다 하더라도 그거는 공개가 안 됩니까? 아니 지금 저 압수수색 영장 기각됐어요. 네, 그 부분에 그쵸. 대해서. 예. 그랬기 때문에 성추행 관련해서? 예. 네. 압수수색 영장 범죄 기각됐어요. 사실에 대한 왜냐하면은 소명이 없다. 예. 지금 그 고소인 측에서 네. 범죄를 의심할 만한 증거를 내놔야지 그래야지 압수수색을 할 수 있는데 그런 증거가 전혀 없는 상태에서 고소장이 증거가 있었다고 아니, 그랬잖아요. 그거는 이제 박원순 시장을 피고소인이잖아요. 네. 피고소인은 사망했기 때문에 피고소인에 대한 어떤 압수수색은 공소권 없음. 안 되고요. 예. 다른 방조라든지 이런 예. 걸로 하는데 예. 다른 사람에 대한 방조를 하려면 구체적인 사실을 다시 진술을 해야 되는데 예. 그런 구체적인 게 없고 아니 그 박 시장에 대해서 했던 그 고소장에 나와 있는 이른바 증거를 가지고 네. 이 박 시장이 이렇게까지 했는데 했고 이제 방조 박 이 시장이 인간들이 방조했다 내가 그렇게 네. 저 호소를 했는데도 불구하고 그런 얘기도 나와야죠. 구체적으로 가서 진술을 해야죠. 다시 고소를 하고 이제 그렇게 해서 그거 범죄 사실 구성이 완벽하게 돼야 되는데 예. 그냥 일단 급하니까 그렇게 구성을 해서 영장 신청을 하니까 그것이 안 되는 거죠. 네, 만약에 좀 더 구체적으로 예. 적극적으로 이것에 대해서 근원적으로 이
이제 사람들도 다 이제 예를 들면 정말 이것은 한 진상 규명을 해야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이 들어서 그걸 다 파보고 싶다면은 그 피해자가 그 부분에 대해서도 뭐 예를 들면 내가 그렇게 많이 호소를 했는데 다 묵살했다 그런 점에 대해서 방조가 성립이 되니까 이 방조죄로 처벌해달라라는 이제 의사표시를 하고 아니면 의사표시를 하지 않더라도 근데 피해자만 알잖아요. 어떻게 어떤 방식으로 자기가 호소했는데 어떤 사람들을 어떤 방식으로 묵살했는지 경찰이 이거를 고소를 안 해서 수사를 안 하는 게 아니라 피해자가 얘기를 해야지만 알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 그 부분에 대해서 얘기가 적극적으로 뭐 나와야. 지금 박원순 시장 주변 사람들 이렇게 비서진이나 보좌진들에 대해서 고소 고발이 들어간 것 같기도 하고요. 네. 또 경찰에서 그 사람들을 적어도 일단 참고인으로 소환해서 조사를 하고 있는 것으로 제가 확인을 했어요. 진행은 되고 있을 거예요. 그래서 아마 여기서 어느 정도의 뭔가가 포착이 되면 다시 영장을 청구할 수도 있을 것 같은데 현실적으로 그렇게 쉬워 보이지는 않아요. 그러니까 만약에 이번에 발견한 그 푼 휴대전화 그 신형 아이폰이라는 얘기가 있던데 아이폰 XS요. 그러면 어떻게 신형이에요? 이게 뭐예요? 신형이죠. 원래 아이폰 11이 최신형인데 그보다는 돌아가시기 직전에 썼던 건가요? 예. 그럼 만약에 거기면은 그런 내용이 없을 수 있지 않을까요? 그렇죠. 아무것도. 제가 알기로는 아이폰 XS가 나온 게 2019년 초반인가로 제가 알고 있는데 네. 우리 국내에 출시된 게 예. 그렇게 따지면은 없을 수도 있죠. 또 그 텔레그램으로 만약에 가해를 했다는 거 아니에요? 이제 고소인 측 주장은. 네. 텔레그램 또 비밀 대화방으로 했다는 거고요. 네. 다 지워졌을 거 아니에요? 안 남아 있죠. 그러면 가해 사실을 입증할 만한 증거가 안 나올 수도 있겠다는 있죠. 그런 그렇죠. 그게 이제 고소인 핸드폰에 남아 있어야 되는데 고소인은 현재 지금 내용으로 보면은 안 남아 있는 것 같아요. 그럼 만약에 그렇게 해서 결국 아무것도 안 남았다. 이런 상황에서는 어떻게 됩니까? 지금 김재련 변호사는 어떻게 나온다는 것이고 아이고. 김재련 변호사는 어쨌든 이거를 모르겠어요. 그러니까 제일 처음부터 면담을 요청했잖아요. 네. 그것부터 약간 이걸 이렇게 말씀드리긴 그렇지만 이 사실을 뭐 형사 절차해서 이 피해자를 보호하고 이거에 대한 적극적인 어떤 사법 절차를 이용하겠다는 것이 아니고 사법 외적인 절차로 이걸 해결하고 싶어 했던 것 같아요. 면담을 요청하고 그리고 그 다음에도 어쨌든 사법 절차에 의해서 정당한 방법이 아니라 뭐 기자회견을 통해서 이제 계속 이제 두 번, 세 번 얘기를 하니까 예를 들어서 방조한 사람들에 대해서 얘기를 먼저 했잖아요. 기자회견에서 방조한 사람들이 있다. 그러니까 묵살한 사람들, 묵살하는 건 묵살한 것도 방조라고 볼 수 있죠. 그러니까 묵살한 사람들에 대해서 고소를 한 것이 아니고 먼저 기자회견으로 계속 얘기를 하기 때문에 처음부터 형사 사법 절차를 적극적으로 이용해서 피해자를 어떤 형사 사법 절차 내에서 보호하려고 했던 의도는 아니지 않았을까? 그래서 나오는 얘기가 박원순 시장에 대한 고소는 본건이 아니라 별건이었다. 본건은 따로 있다. 라는 얘기가 있고 제가 취재한 바로도 어느 정도까지는 맞습니다. 본건이 따로 있었어요. 진짜 중요한 본건이 따로 있었어요. 제가 다른 데서는 제가 얘기를 했어요. UPI 뉴스인가 하는 데서 실제로 보도를 했습니다. 네. 바로 그 고소인이 올해 4월에 그 박 시장의 박 시장의 그 의전 비서로부터 성폭행을 당했다라고 고소한 내용이 있어요. 그리고 그 당시 고소했던 그 당시 피고소인이니까 박 시장의 의전 비서는 구속영장이 청구됐지만 영장이 기각이 됐습니다. 기각됐어요? 예, 왜냐하면은 이 사람은 적극적으로 그 성폭행 준강간 사실을 부인했습니다. 왜냐하면은 둘이 함께 그 모텔을 가긴 했지만 성관계를 거절하는 바람에 나는 놓고 나왔다. 관계한 적이 없다라고 했고 그 밖에 성관계를 진행했다라는 어떤 그 증거는 따로 나오진 않았던 걸로 보여요. 네. 그래서 영장이 기각됐습니다. 그게 5월 26일인데요. 그날 김재련 변호사와 그 고소인이 상담을 한 것이 있고 바로 그 다음 날 법률적인 검토에 들어갔다라는 것으로 지금 돼 있어요. 그 보기에 따라서는 이제 그 얘기는 나중에 하도록 하고 그러면 일단 만약에
그 우리가 이제 모든 상황을 다 가정해서 보는 거지 이게 김재련 변호사님에 대한 가해를 하는 게 아닙니다. 예. 만약에 이렇게 상황이 이어졌고 지금 김재련 변호사 등이 박원순 시장에 대해서 성폭력을 행사한 사람으로 이야기한 것과 관련해서 별다른 그 성폭력을 입증할 만한 이런 증거가 안 나왔을 경우 박 시장 유족께서 이게 사자명예훼손 이런 걸로 맞대응할 가능성. 그렇게 하기가 어떻게 보면은 유족 입장에서 네. 굉장히 신중해질 것 같아요. 왜냐하면은 어쨌든 굉장히 명예를 소중하게 생각하시던 분이었고 네. 이제 이런 일로 인해서 이제 극단적인 선택을 하셨는데 이거를 통해서 다시 이제 재판이라는 건 시작인 거잖아요. 싸움인 것이고. 네. 근데 그렇게 할 수 있는 용기도 필요하고 여러 가지가 좀 신중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요. 제가 보기에도 그렇게 하면 또 2차 가해라는 얘기 진짜 나올 거예요. 네, 그럴 것 같아요. 그리고 이제 사자 명예훼손 같은 경우에는 이제 허위 사실 그렇지. 이어야 되는데 허위 사실이에요. 네. 그게 무슨 사실적 시에 의한 명예훼손은 사자 명예훼손에 해당하지가 않고. 네. 근데 예. 이제 이게 일단은 고소인 쪽에서도 어떤 진술이나 이런 증거들은 이제 냈다고 하잖아요. 네. 그러니까 그것들을 이제 아직 모르니까 뭔지 경찰에 뭘 제출하는지도 잘 모르니까 이거를 물론 아무것도 없다고 나왔을 경우에요. 근데 그렇다고 해도 지금 진술이 있잖아요. 일단은 그래서 그렇게 쉽게 허위 사실로 고소를 하기도 또 어려울 수는 있을 것 같아요. 그래요. 지금 장 기자님이 말하신 사건이 보도가 되긴 됐네요. 근데 됐어요. 이제 예. 그게 이제 동일인문이라는 그런 표시는 없는데 동일인문이라는 표시는 없죠. 근데 있어요. 그런 표시도 있나요? 네. 그래서 이 사람들이 이렇게 삭제를 했다라고 얘기를. 넘겨졌어요. 삭제를 요청했나요? 예. 여기 보면은 이렇게 나오죠. 이렇게 아이고 쉿이래. 자, 아이고. 예. 이렇게 일정을 삭제한 이유. 예, 여기에서 그 사람이 동일 인물이다라고 보도를 했어요. 이게 네. 며칠. 예. 심사숙고 끝에 2차 가해가 아니냐 이래서 삭제를 했다. 예. 네. 예. 그래서 이거는 사실 이게 그리고 제가 사실 저도 여기서 기사를 쓰기 전에 확인을 알고 있었어요. 알고 있었고 확인도 다 끝냈어요. 그래서 기사를 쓸까 말까 하다가 이건 정말 2차 가해라는 지적을 받을 수가 있겠다. 그리고 이것이 박원순 시장 건하고 연관이 있다라는 뚜렷한 증거가 없다면 정말 2차 가해다. 그래서 지금까지 제가 거론을 잘 안 했어요. 근데 지금 같은 상황을 보자면은 우리 타임테이블 얘기를 했지 않습니까? 네. 타임테이블에 보면은 영장이 기각된 날 본건의 영장이 제가 본건 그러니까 1차 사건에서의 영장이 기각된 날 박원순 시장에 대한 그 법률 검토를 시작된 걸로 보면은 시기적으로 거의 밀접해 있고 인접해 있는 걸 보면 연관이 없다고 보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그러니까 이게 연관성이 있으면은 공개할 수 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일단 지금으로 보면 연관성이 있다고 봐야죠. 네. 제가 아까 얘기했던 사자 명예훼손은 그 무슨 고소인에 대한 것이 아니라 김재련 변호사 또 언론을 상대로 한 그건 가능할 것 같은데요? 저는 그렇게 이해했습니다. 저는 그건 가능할 것 같아요. 예. 형현아 고소인에 대한 그건 전혀 아니고요. 저는 바로 이해했습니다. 예. 언론이라든지 그거는 언론에 대해서는 가능할 것 같아요. 네, 그러니까 고소 단정적으로 네. 보냈고 이건 그건 어떻습니까? 가능할 것 같아요. 그 피해자라고 단정한 부분과 관련해서 그러면 우리 남편은 우리 아버지는 가해자란 얘기 아니냐? 피해자라는 표현과 관련해서는 법적 논란이 될 그런데 가능성은? 만약에 그 용어 자체를 제가 지난번에도 살짝 얘기했지만 네. 그 이제 대리인이잖아요. 네네. 그리고 이제 변호인이고 피해자 네. 측이라고 네. 이제 그 당사자잖아요. 사건의 당사자이기 때문에 예를 들어서 이 사건이 판결을 통해서 무죄로 확정되기 전까지는 그 당사자들은 그렇게 그 용어를 써도 되는 거예요. 법정 내 당사자, 검찰과 뭐 변호인, 이제 변호인은 그렇게 쓰지 않겠죠. 이제 만약에 피의사실의 변호인은 그리고 검찰 그리고 피해자라는 고소
고소인 네. 그 뭐 사건 관계 당사자들 이렇게 쓸 수는 있지만 그게 확정되기 전까지 그 말을 쓰는 자체가 문제가 있다라고 보기는 어려워요. 당사자들 내에서는. 자, 뭐 오늘 여기까지 얘기하겠습니다. 하여간 하루속히 진실이 규명돼서 이 문제와 관련해서 고소인도 그렇고요. 또 박 시장의 유족 그분들이 뭔 잘못이 있어요. 예. 이 고통에서 빨리 헤어나오실 수 있기를 기도하고 또 갈망하는 바입니다. 예. 자, 오늘 고생 많이 하셨습니다. 네. 수고하셨고요. 네. 하셨습니다.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네. 끼면